안녕하세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비해피 노르웨이 라면 왕 미스터리 이야기 빈털터리 고아에서 노르웨이 국민 영웅이 된 이철호 이민자 최초로 국민 훈장 위대한 노르웨이인 훈장 기사 자기까지 받은 그의 진짜 성공 비결 화제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에 세이노가 추천한 삶의 자세에 관한 도서 보면 그저 그런 자서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뒤를 보시면 미스터리가 라면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 노르웨이에서 20년 이상 시장 점유율 1위, 마침내 노르웨이 최고의 부자가 되다.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80%를 장악한 미스터리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전쟁 중에 가족과도 헤어지고 건강도 잃었던 빈털터리 고아 이철호, 아무것도 없는 타국 노르웨이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국민 영웅이 되기까지 과연 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라.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이철호도 해냈다. 너무 늦었다. 자책하지 마라. 52세에 처음 라면 사업에 뛰어든 이철호도 해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한탄하지 마라. 당신이 43번의 다리 수술 끝에 혼자서는 걷지도 못할 만큼 큰 장애를 가진 빈털터리 신세인가. 현실이 비루하고 비참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라면왕 이철호처럼. 왜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건너갔을까?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이민자 최초로 노르웨이인 훈장을 받았을까?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죠. 세이노의 가르침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두 구절이 나옵니다. 저도 읽고 주인공에 대한 책이 나온다면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 읽어볼게요. 2022 일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6.25 당시 고아가 되어 구두를 닦다가 17 나이에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이철호. 그는 미군들이 맡긴 옷가지들에서 때가 잘 빠지지 않으면 삶아 빨았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폭격으로 파편을 맞아 수술 때문에 여차여차 노르웨이에서 살게 된 그는 배가 너무 고파 요리사가 되고자 하였고 주방에서 그릇 하나를 닦아도 정성을 다하였다. 그에게 감자만 깎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도록 감자를 여러 모양으로 깎아 놓았다. 그는 현재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백만장자이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성공시대의 다큐멘터리를 반드시 찾아서 보라.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저를 뭉클하게 했던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태도가 모든 것이다. 철호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늘 되새기는 말이 있었다. 바로 be happy.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용기와 즐거운 마음만 유지한다면 결국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 찌푸린 얼굴과 부정적인 태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한번 생각해보렴. 누더기를 입고 찌푸린 얼굴로 구걸하는 거지보다는 그나마 정갈한 옷을 입고 겸손한 얼굴로 웃으면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주고 싶을 것 같지? 바로 그거야. 난 어렸을 때 항상 배가 고팠고 바닥을 기는 생활을 했지. 하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했단다. 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러 다닐 때도 나는 단 한 번도 비참하거나 슬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항상 즐겁게 웃고 다녔다.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는 화장실 청소 일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걸 확신했다. 그저 지금은 그 길을 찾기 위한 가파른 고갯길이라고 생각했다. 당장은 힘이 들지만 이 고개를 넘고 나면 내가 찾던 목적지가 보일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스스로 밝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즐겁고 공손하게 대접받게 된다. 결국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국어를 정당화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적어도 가능성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나라에서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이 언제나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하며 불평하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월급이 적다거나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따지고 보면 불평할 이유가 없단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노력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상황은 다시 바뀔 테니 말이야. 내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단다. 이 세상엔 수만 가지의 직업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나쁜 일자리는 없단다. 그게 좋은 일자리인지 나쁜 일자리인지는
바로 자기 자신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 있어. 모든 일은 하기 나름이야.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들도록 바꾸어야지. 이 세상엔 수많은 길이 있어. 그 길은 눈앞에 널려 있지 않아. 우린 여기저기 돌아보며 그 길을 직접 찾아내야만 해. 그가 새 딸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살면서 이뤄낼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는 듯하다. 2004년 10월 4일은 초로에게 있어 기억할 만한 날이었다. 그는 회전과 함께 칼 유한거리의 오르막길 꼭대기에서 방향을 틀어 일반인에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바로 왕궁이었다. 그는 국왕으로부터 위대한 노르웨이인 훈장을 받기 위해 왕궁에 초대되었던 것이다. 국왕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던 초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날 찍힌 사진 속 미소를 짓는 그의 두 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아졌고 마치 두 개의 가느다란 실 같았다. 라면의 포장지 속 캐릭터처럼 말이다. 그날 왕궁에 초대된 이들은 훈장 수상자 40명이었다. 수상자들에게 나누어진 팸플릿에는 각 수상자를 소개하는 글귀가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초로를 설명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노르웨이에서 미스터리로 알려져 있으며 노르웨이와 한국의 제향 군인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음. 국왕 하랄과 초로는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그보다 더 다를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2004년 10월 4일 두 사람은 결국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랄은 미스터리를 향해 지금까지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마침내 초로는 국왕에게 그가 자신의 삶을 이어오는 데 바탕과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나라 노르웨이가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었다. 2005년 노르웨이 국민박물관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외국 문물 전시회를 열었을 때 초로의 지난 이야기는 그 전시회의 중심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의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아프텐포스텐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당신이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초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식탁 앞에 앉아 음식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주십시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노르웨이는 제게 그 도구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선물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르웨이가 제게 매일 식사를 날라다 주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제 대답입니다. 나는 남의 나라에서 똥지게도 졌던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비참하다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못한 상태에 놓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거기서 영영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길은 잠시의 내리막길일 뿐이며 그 다음에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믿는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 큰 힘은 없다. 다 읽고 나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자서전인데 요즘 나온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진솔하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리 분야에서 성공하시려는 분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